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늘 강하게 오르긴 합니다만 또 상승폭이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보다 줄어든 이유는 미국 선물 시장이 또 지금 좀 흔들립니다.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2% 정도 밀리고요. 연휴 동안에는 좋은 실적들을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미국 시장 다 반영하다가 어젯밤에 또 사실은 메타가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고용지표 안 좋은 거 이런 게 좀 밀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장중에 매물들을 좀 봤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어떻게 또 전략을 짜야 될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장은 바닥 찾기를 해가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는 또 숨은 보물 찾기, 히든 밸류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제 미국의 이른바 이제 기술주들, 빅테크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우려를 좀 잠재웠습니다. 금리 인상과 성장주의 대표인 기술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장과 그러니까 미국장 대형 IT 관련주들과 우리나라 시장을 좀 커플링하는 그런 장은 좀 지금 좀 힘들다.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의 어떤 이 금리 인상의 기조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준점으로 한 그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좋을 게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대형 IT 업체들은 인플레이션이 됨에 따라 그 가격 전가를 제품이라든지 소비자한테 이거 다 전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탄력적이지 못한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1월 장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특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였는데 가장 많이 빠진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 제품 가격 전가를 하기 힘든 그런 구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이런 매도세가 좀 많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꾸 이제 미국장 보시면서 미국장이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우리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커플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은 좀 약간 그런 구간으로는 전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장을 좀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린 가장 큰 요인이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주가 하락의 요인이 과거에는 이전에 이제 코로나 때죠. 이 정도만큼 1월 장만큼 빠진 게 이제 코로나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수 하락이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돈이 풀린 어떤 계기가 됐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런 지수 하락 자체가 금리 인상 돈을 어떻게 됐건 간에 QT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돈을 지금 다시 연준이 다시 회수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논지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지수 하락과 지금의 지수 하락은 좀 근본적으로 틀리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반등과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기조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좀 더 시장에 좀 더 안도할 만한 여러 가지 좀 요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3월부터 금리 인상 미국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50bp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연준 위원들이 점진적으로 25bp에 동의한다 이렇게 좀 잠재웠고요. 실적들은 애플, 테슬라, 구글 다 좋았습니다. 메타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면 미국 증시도 이제 여러 전망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와 함께 기술적 반등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사님은 기술적 반등 쪽에 무게를 좀 더 두시는 건가요? 일단은 시장은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연준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좀 변화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은 예상했지만 그 금리 인상의 예상폭보다 그 예상폭이 더 강도가 높고 횟수가 높아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에 지금 보면은 그 연준 의장의 주변에 이제 또 의장들의 얘기를 보면은 좀 약간 완화시키는 우리가 시장에 예상했던 어떤 이런 금리 인상의 시기라든지 어떤 이런 강도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반등이 좀 크겠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굿캅 배드캅이라고 하죠. 지금 연준 의장이 굉장히 좀 나쁜 경찰의 역할을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이 의장들이 좀 좋은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어떤 이런 눈높이를 맞춰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어떤 뭐 횟수라든지 강도에 관련돼서는 이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바닥은 나왔다고 보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과연 이 지수라든지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그럼 원위치로 좀 회귀할 수 있겠는가, 복귀할 수 있겠는가를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큰 아직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결론적으로 올해는 개별 섹터의 개별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별 주식이라고 해도요. 전년 대비했을 때 올해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안 좋은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의 와중에서도 가격 정가가 되고 그것이 기업의 실적으로 나오는 회사들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별 섹터 개별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관련 섹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반등이 많이 나왔죠. 이제 아마 이런 식의 흐름, 그러니까 좋아지면 모든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로만 이 좀 시장에 좀 반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의 이제 주요 기업들은 실적 발표 다 했고, 이제 2월부터 이제 코스닥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장이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미스가 나도, 좀 시장에서 그냥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어차피 올해 성장이 되면은, 어차피 지난 일이기 때문에 올해 어떤 성장을 보면서, 좀 시장이 좀 약간 우호적으로 실적이 안 나온 주식들에 대해서 볼 수 있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시장이 너무 지금 수급적으로 안 좋은 상태죠. 그리고 또 실적이 굉장히 민감한 장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 종목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실적 시즌에서 이 실적 발표를 꼭 확인하시고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금리 인상이나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대감을 갖는 게 이렇게 기업 실적들이 좋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은 사실 오늘도 하이닉스 증권사에서 목표가 올린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면 목표가 내리고 있어서 그 영향을 참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고요. 우리 시장 전망까지도 살짝 해주셨는데 이제 2월이 본격 시작됐으니까요. 그럼 2월 한 달간의 전반적인 우리 지수 흐름, 전략 짧게 좀 다시 한번 마무리해 주십시오. 2월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정말 저가 어떤 조종으로 인해서 단기 낙폭으로 해서 사고 싶은 그런 가격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꼭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시장의 수급적인 거 보면 1월에 보면 아시겠지만 LG 에너지솔루션 상장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개인 신용도 작년에 보면은 9월에서 10월 그때도 저도 기억나는데 그때도 시장이 지수 단위였을 때 10% 조정받았는데 25조였던 개인의 신용이 22조까지 줄어드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장에도 보면 1월에 개인 신용이 한 23조에서 21조, 한 2조 정도 가량이 지금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이라는 것은 인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부터는 실적이 나온 회사들 위주로, 아니면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중은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본 이후에 어떤 좀 매수의 관점으로. 근데 대신에 이제 현금은 장이 반등,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장이 굉장히 위험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부터 이 바닥 치고 지금 뭔가 좀 기술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셔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섣불리 이렇게 지금 장이 반등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꼭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 그리고 그 종목들이 실적이 내가 예상하는 수치대로 계속 나오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좀 동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2월 흐름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 혹은 이제 바닥 다지기 정도로 보고요. 개별 섹터 종목군 실적 중심으로 개별 대응 필요하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저희는 히든 종목, 가려진 유망 종목 발굴할 텐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소개해 주실 유망주는 어디입니까? 네, LX세미콘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동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월부터 좀 추천드리는, 이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업이 좋은 회사들. 물론 지금 시장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의 컨센이 참 낮아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이 시장이 이 어떤 변동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회사에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종목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본업 자체가 좋아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지금 저는 계속 좀 고르고 있는데,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LG그룹, 저는 이제 LG그룹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LG그룹주의 이제 어떤 주요 벤더 중에 하나죠.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본업 자체는 아주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인 DDI라고 하죠.
드라이버 IC와 타이밍 컨트롤러, 줄여서 이제 T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 매출의 한 9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LCD 쪽 디스플레이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어떤 상장 산업이냐, 사양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건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미 LCD 쪽은 이미 이제 업계가 이제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DDI, 그러니까 LCD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DDI 같은 경우에는 그 MS를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높여가고 있고, 주요 벤더인 LG에서도 좀 기존의 그 시장 확장됨에 따라서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본업 자체는 내년에도 상당히 좋다. 물론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좋아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T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부분이 좀 매출이 굉장히 미진했는데, 그 기존에 이제 DDI와 같이 어떤 번들로 판매하는 이런 지금 매출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본업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모바일 쪽, OLED에 들어가는 DDI가 계속 이 매출이라든지 그 전체 매출액 대비했을 때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동사의 어떤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쪽뿐만이 아니라 중국 업체를 통해서 미국의 주요 벤더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수요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업 자체가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동사의 이제 4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 기업들 우리도 이제 실적을 잘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팹립스 업체다 보니까 주요 팹 기업들의 어떤 지금 DBI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판단가 올리고 있는 상태처럼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 같이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본업이 어떤 성장으로서 커버해 나가는 그런 지금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팹립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로라든지 이런 회로를 만드는 그런 것에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한 10월쯤에 이제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에 나오는 3D TOF 관련돼서 협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것 쪽은 아마 향후에 어떤 성장 동력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보면 동사가 이미 작년부터 3D TOF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제 팹립스 업체다 보니까 이 회로 자체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상업화까지 굉장히 길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상용화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동사의 기본적으로 항상 보면은 동사가 한 5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한 10배 정도 이상, 11배에서 12배 정도가 지금 항상 그 주가 형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도 한 7배에서 8배 정도, 본업 자체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한 상태에서, 올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와 하고 있는 3D TOF 같은 경우에 좀 그쪽으로 어떤 그 사업의 가시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요. 4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조금 기대치를 좀 하회하면서 최근에 주가, 시장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주가 고점에서 좀 내려왔네요. 가격 전략 잡아주십시오. 일단 목표가는 한 1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고점 정도 부근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를 잡고, 그러니까 역시 지금 관심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 막 사야 되는 그런 종목들 아니에요.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시장의 지금 굉장히 시장의 큰 매크로한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조금씩 이제는 사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분할 매수 구간으로 좀 향후의 조정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미국 증시, 우리 증시 반등 의미하고요. 관심 종목 LX 세미콘까지 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